자, 총칙의 마지막 파트는 조건과 기한 파트인데 민법 총칙이 딱 5부분이에요. 우리가 법률에 관한 파트가 있고 의사표현 파트가 있고 대리 파트가 있고 무효취소가 있고 조건기한이 있어요. 나머지에서 9문제 내용이 나오고 조건기한 한 문제 나와요. 한 문제 나오는데 이 조건기한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법률 용어를 부관이라 불러. 부관. 계약 맺을 때 부관 붙인다 그래. 부관. 이 법률 용어예요. 부관이란 말이 뭐냐면 뭔가를 도와준다는 뜻이야.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거.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군대 가면 사단장이 있어요. 또는 연대장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일 도와주라고 젊은 장교 한 명을 붙어요. 그 젊은 장교를 붙인 사람을 부관 붙였다고 그래요. 부관 젊은 장교 하는 일은요. 사단장이 연대장이 뭔가 일을 할 때 옆에 붙어서 도와준 역할을 하는 걸 우리가 부관이라 불러요. 부관이라는 말이 거기서 나온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이게. 근데 이 부관 붙인다는 말을 사람들은 뭐 한다 그러냐. 이제 법률 용어는 아닌데 너 계약 맺을 때, 토지 매매가 맺을 때, 또는 건물 매매가 맺을 때 단서 붙였어. 계약서에 단서 붙였어? 단서 붙인다는 말을 써요. 또는 특약 붙였어? 특약 단단히 붙였어. 이 특약 붙인다, 단서 붙인다는 말을 법률용어는 부관 붙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게요. 특약 붙였다, 단서 붙였다. 단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 계약을 어떻게 하기로 한다. 단 이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 이 단서, 특약상이다 부르죠, 계약 맺을 때. 이것을 법률용어는 부관 붙인다 그러는 건데, 부관 종류에는 3가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특약 붙인다는 것은 계약서 쓸 때 뭔가 계약서 말미에 단서 붙인다는 건 셋 중에 하나 붙이는 게 원칙이에요. 조건을 붙이던가, 기한을 붙이던가, 아니면 부담을 붙이던가. 뭐 부담부 증여, 부담부 유증. 너에게 뭔가를 주지만, 너에게 이걸 주지만 단 이러이러한 것을 해줘야 돼. 부담부 증여, 부담부 유증. 이 종류 3가지가 있는데 이 부담은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우리는 조건 기한만 시험 범위예요. 조건 붙였다, 기한 붙인다 그러는 거예요. 주로 이게 이제 조건 기한 붙인다 그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런데 부관이란 주가 되는 주된, 이렇게 얘기해요. 주된 법률행위예요. 이 조건 기한이 주된 계약이 되는 건 아니고 토지 한 필지를 얼마 사업팔기로 하고 대금 어떻게 치료하지. 이게 주된 계약이고 단 하고 붙이는 건요. 그 주된 계약에 딸려있는 여기에 딸려있는 종된 의사표시가 조건이란 기한이란 부관이란 어느 계약에 주가 되는 의사표시가 아니라 주된에 딸려있는 종된 의사표시다. 조건 기한은 조건을 붙이건 기한을 붙이건 주로. 그걸 왜 강조하느냐. 항상 민법 배울 때 주된 것이 있고 종된 것이 있더라. 주종을 이제 배우게 돼요. 예를 들면 부동산 매매 계약 맺을 때 계약금을 걸었어. 그럼 계약금 계약은 부동산 매매에 딸려 있는 종된 계약이라 불러요. 그 계약금 계약을. 근데 항상 민법은 종된 것은 주된 거와 운명을 같이 한다는 거예요. 운명을 같이 한다. 만약에 주된 법률행위가 주된 계약이 이것이 무효가 되거나 이것이 취소가 되거나 이것이 불성립해버리면 딸려있는 특약도 어떻게 되는 거죠? 함께 무효, 취소, 불성립하는 거죠. 운명 같이 해야죠. 자, 계약금을 걸었는데 주된 계약인 부동산 매매 계약 자체가 무효가 되거나 취소가 돼버리면 딸려있는 계약금 계약도 함께 무효, 취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주된 법률행위가 무효, 취소돼버리면 딸려있는 조건 기한도 함께 무효, 취소된다. 운명을 같이 한다. 종된 사표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조건 기한은 임의로 부과하는, 요게 포인트예요. 이 조건이란 기한이란 계약 쓸 때 임의로는 뭐예요? 내 자의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붙여야 조건 기한이지 내가 내 마음대로 붙이는 게 아니라 임의로는 얘기 내 자의로. 내가 내 자의로 붙여야지 이게 조건이다 기한에 부르는 거지 내 자의로 붙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법 법률 규정에 따라서 당연히 구별하는 것은 이거 우리가 이제 법정 조건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법정 조건은 우리가 말하는 조건이 아니에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웨딩 마치 올리고 아들 딸 낳고 살더라도 우리 그 민법 규정에는 혼인은 뭐 해야? 혼인 신고. 옛날에 호적이라고 부르고 지금 가족등록부라고 부르죠.
혼인신고 안 하면 법적 부부로 인정 안 하잖아, 이렇게요. 혼인은 뭐하여야? 신고하여야. 아무 우리가 이제 단체를 만들어서, 야, 우리가 사단법인 만들어서 이렇게 활동하고 이런 법인을 설립하자. 아무리 정관 만들고 모여서 뭐 다 했더라도 법인 설립 등기 안 하면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잖아. 법인은 뭐하여야? 등기하여야. 이게 법조문이야, 법률 규정이야, 이게. 혼인은 뭐하여야? 신고하여야. 혼인은 신고하여야. 예를 들면 법률 규정에 따라 반드시 갖추라는 건 내가 내 마음대로 결정한 게 아니잖아요. 그건 우리가 말하는 조건기한이 아니야. 그거는 이름 조건을 쓰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조건기한은 내가 내 마음대로 내 자유로 내 뜻대로 붙인 것만 조건기한이라 불러요. 또 조건기한은 어느 법률행위의 효력 여부를 좌우시키는 것으로서, 이게 포인트예요. 효력 여부를. 어느 계약이 효력이 발생할 것이냐, 발생치 않을 것이냐, 이 계약의 효력이 소멸할 것이냐, 소멸치 않을 것이냐, 이걸 좌우시키는 게 조건기한이에요.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조건이란 기한이란 효력 요건이에요. 효력 요건. 효력 요건이라 불러야지 잘 속이는 문장이, 어느 계약 맺을 때 조건을 붙였다, 기한을 붙였다면 이 조건 기한은 그 법률행위의 그 계약의 성립 여부를, 이거 아무것도 아닌 단어지만 굉장히 자주 나오고 얼마나 많은 분들이 이 단어에 눈물을 뿌렸는지 몰라. 아주 전설의 단어야. 조건이란 기한이란 오지 않은 장래의 사실을 가지고 법률행위의 성립 여부를 좌우시키는 것으로서 그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이 단어가 틀리는 거예요. 즉 조건이란 기한이란 어느 법률행위의 성립 요건이라는 얘기가 아니라 효력 요건이에요. 자 보세요. 어느 계약서 쓸 때 계약서 말미에 특약을 붙였어. 계약서 말미에 단서를 붙였어. 그게 이제 부관 붙인다. 그게 조건 기한 붙이는 건데, 이 조건이란 기한이란 이미 계약은 성립이 됐고 성립된 계약이 장래에 효력을 발생할 것이냐, 발생치 않을 것이냐, 효력이 소멸할 것이냐, 소멸치 않을 것이냐, 효력만 좌우시키는 거지. 이 조건기한이 계약의 성립이냐, 불성립이냐, 이걸 좌우하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계약은 이미 성립이 되었고 효력 여부만 좌우시키는 거지. 계약 성립, 불성을 좌우시키는 요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또 조건이란 기한이란 오지 않은 장래 사실을 붙여야 돼. 이 장래 사실을 붙여야지만이 이 조건도 되고 기한도 되는 거야. 오지 않은 장래를 붙여야지. 그럼 장래가 아닌 이미 지나간 과거의 사실 붙이는 거, 또는 현재의 사실. 내가 너에게 1,000만 원을 주겠다. 1,000만 원 주겠다. 이렇게 얘기하면 아무 조건도 안 붙인 그냥 1,000만 원 증여한다는 의사표시예요. 단 지금 창밖에 비가 오면. 그러니까 조건부로 뭘 증여하는 거야. 비가 오면 1,000만 원 주겠다. 그냥 주는 게 아니잖아. 조건 붙인 거야. 근데 지금을 붙여서 지금을 붙이면 조건도 기한이 될 수가 없어요. 항상 조건의 기한이란 현재를 붙여도 안 되고 현재 사실을 붙이는 것도 조건 기한이 될 수 없고 지나간 과거를 붙이는 것도 조건이 될 수 없고 오지 않은 장래를 붙여요. 장래를 붙이는 것만 조건도 되고 기한이 되는 건데, 장래에 실현 가능성은 있는 걸 붙여야 돼. 그러면 실현이 불가능한 거, 실현 불가능한 걸 붙여버리면 조건도 기한도 될 수가 없어요. 자, 언젠가 해가 동쪽이 아니라 서쪽에 뜨면, 해가 서쪽에 뜨는 날 너희 집안 사주겠다. 떠요, 안 떠요? 그건 불가능한 사실이잖아. 언제 하늘이 무너지는 날, 하늘이 일부라도 무너지는 날부터 내가 생활비를 매달 얼마씩 주겠다. 무너져, 안 무너져요? 불가능한 걸 붙였잖아. 불가능한 걸 붙여버리면 조건도 기한이 될 수가 없고 실현 가능성이 있어야 돼. 내일 비가 오면 1,000만 원 주겠다. 내일 비가 올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가능성이 있는 거지. 올지 않을지 모르지만. 이렇게 가능성이 있는 걸 붙여야지. 하늘이 무너지면, 해가 서쪽에 뜨면. 이거는 조건이 될 수가 없고 장래 사실을 붙여야 되는데, 장래에 기다리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불확실해요. 불확실한 사실을 붙여. 불확실한 사실. 불확실하다는 얘기는 50대 50이야. 반반이야, 반반을 붙인 거야. 이루어질 수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그러면 이건 조건을 붙였다 그러는 거예요. 조건부. 자, 우리 아버지께서, 아버지면 땅 저에 주세요. 어차피 돌아가시면 상속받을 건데, 자식 하나밖에 없는데,
땅 주세요. 아버지 왜 땅을 안 줘요, 자꾸? 땅 지금 홀랑 팔아서 맨날 사업하는 데다 날려, 지금. 몇 번째인지도 몰라. 죽어도 못 줘, 죽어도. 너 네 명으로 땅 해주면 6개월도 안 지나서 뭐 잡히고 뭐 한답시 다 날릴 텐데 못 줘. 아, 못 주겠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했나요? 마당에 뒹굴었어. 막 2박 3일 뒹굴었어요. 막 땅 줄 때가 절대 내가 서울 안 올라간다고. 동네 창피해 죽겠대 아주. 저 집 아들 또 뒹군다. 뒹굴면 그 집 땅 파는 거야. 그랬더니 아버지가 준다 인간아. 주는데 그래 네 명의로 해줄게. 아무 조건 없이 주는 거예요. 단 조건이 있어. 말씀해 보세요. 너 요즘 중개사 공부한다고 5년째 학원 다니지. 5년째 다니고 있습니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열심히 해라. 열심히. 어떻게 평생 붙는 게 없니? 붙는 시험이 없었대 지금까지.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 시험 언제 봐? 얘 올 10월 달 마지막 주 토요일 날 봅니다. 내가 이번 시험에 붙으면 합격하면 그때는 이 3,000평 네 명이나 해줄게. 시험에 붙으면. 그 조건부로 땅을 주는 거야. 시험에 붙어야 안 붙어요. 10월 달 마지막 주에 마지막 토요일 시험 봐서 붙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 있는 거지. 100% 본다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조건부로 땅을 주는 거야. 조건부로. 불확실한 사실이잖아요. 그러면 내일 비가 오면 1,000만 원 주겠다. 그럼 1,0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아무도 안 붙인 건데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비가 와요? 안 와요? 올 수도 있고 안 올 수도 있지. 조건부로 1,000만 원 준다는 얘기예요. 조건부로. 반반이라면 불확실해요. 근데 기다리면 확실해요. 100% 이루어져. 100%. 100% 이루어지는 거야. 100%. 기다리기만 하면. 확실한 사실을 붙여버리면 이것은 기한을 붙였다는 거야. 기한. 응? 준다. 주는데 이 싸가지야. 응? 주긴 주는데 너 지금 네 명의를 해주면 홀딱 뭐 한답시고 다 날릴 텐데 내년 추석이 되면 그때는 네 명의를 해주겠다. 내년 추석이 되면. 내년 추석은 와요? 안 와요? 반드시 오는 거야. 반드시. 우리 아버지는 기한부로 땅을 주겠다고 얘기한 거야. 기한부로 증여하는 거야. 준다. 전 재산 너한테 준다. 주는데 내가 죽으면 언제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은 네 명의로 해주겠다. 미리 써놓게 내가 써놓게 유언장 써놓게. 내가 죽으면 전 재산 너에게 주겠다. 그냥 전 재산 주겠다라고 아무것도 안 붙인 건데 내가 죽으면 조건이에요? 기한이에요? 사람은 기다리면 반드시 죽어요, 안 죽어요? 죽어요. 기한부로 땅을 준다는 거야. 근데 같은 말 하더라도 그래 내가 3년 내 죽으면 내 3년 내 죽으면 모든 재산은 네 명의로 해주겠다. 내 3년 내 죽으면 3년 내 말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돌아가셔요? 안 돌아가셔요?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지. 그럼 조건부로 땅을 주는 거예요. 그럼 조건부로. 말을 자주자주 해야 돼. 그럼 우리가 종신보험을 가입했어. 보험에서 정신보험. 그래서 상속인이 다 반대한다며. 정신보험을 가입하면 기한부 계약이에요? 조건부 계약이에요? 그건 기한부 계약이야.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지는 일이야. 그런데 생명보험 가입하는데 한 달에 100만원씩 납입하다가 만기를 정해서 10년간 붙는 거야. 만기일까지도 안 죽으면 분 원금만은 돌려주기로 했어. 생명보험 계약을 내 나이 70세 때까지 2020몇 년, 2030몇 년까지 딱 날짜 정했어. 그래서 만약에 그 사이에 죽으면 5억 주고 안 죽으면 원금을 주겠대요. 10년간 붙는 거야. 그러니까 생명보험을 몇 년도까지라고 이렇게 딱 정해버리면 이거 그때까지 죽으면 보험료 나오는 거고 안 죽으면 원금을 주겠대. 그럼 나는 보험 계약을 조건부로 맺은 거예요? 기한부로 맺은 거예요? 그건 조건부로 맺은 거야. 가입기간 동안에 죽을 수도 있고 안 죽을 수도 있는 거지. 자유자재 얘기해야 돼, 이렇게요. 조건이다, 기한이다. 그런데, 자, 요거 나누는 건데, 여기서 우리가 이제 많이 쓴 용어 뭐냐. 시험 문제는 결론부터 얘기하면 조건이 주로 나와요. 이게 나와, 이거. 시험 문제 주로 이게 나와요, 이거보다는. 올해는 이 기한 지문이 두 지문 섞였어요. 두 지문이 섞였어. 그런데 제가 선생생활 하면서 8회 때부터 단독 문제, 5지문 다 기한에 가는 지문이야. 다음 중 기한 중 맞는 거 틀린 것은 이거 2번 빼기 없었어. 27년간. 다 조건 문제야. 조건 문제가 어쩌다 기한 지문 한두 지문 섞여. 그래서 우리는 조건을 묻지 주로 기한을 묻지는 않아요. 이렇게 묻는데 이 조건 중에서 가장 많이 쓴 용어가 뭐냐. 조건을 정지 조건을 붙였다. 해제 조건을 붙였다. 정지 조건, 해제 조건. 가장 많이 쓰는 용어야 앞으로. 일단 조건이 한 마리 붙은 순간 장래 기다리면 반드시 이루어져요? 반반이에요? 반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 조건이니까. 그런데 정지 조건은 장래 만일 현재 말하는 현재 조건을 붙인 현재 현재는 아무런 권리가 발생창 법적 효력이 없어요. 조건을 붙이는 현재는 아무런 효력이 없는 거야. 기다렸어. 장래 만일 기다렸는데
이게 성취, 이루어질 수도 있고 불성취,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근데 만일 이루어지면 그 조건이 반반이야, 반반. 만약 이루어진 그날부터 이런부터 권리가 발생해요. 권리가 발생하고 그날부터 효력이 발생해요. 그러면 정지 조건을 붙였다 그러는 거예요.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면 보세요. 우리 아버지께서 너가 이번 시험에 붙으면 2021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보는 중간 시험에 붙으면 그때는 너에게 집을 사주겠다. 한 채 사주겠다 얘기했어요. 언제 얘기했냐? 2020년 11월 달에 얘기했어요. 2021년 10월 달에 시험에 붙으면. 그럼 네가 이번 30일 중간 시험에 붙으면 집을 사주겠다. 현재는 집 사달라는 권리가 발생해 안 발생해요? 현재는 권리가 없지. 현재는 아무 효력이 없지요. 기다려야지. 열심히 공부했어요. 막 코 피터지게 공부해서 코 피터지게 열심히 공부해서 드디어 2021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네 번 토요일 날 시험 봐갖고 시험에 합격했어요. 합격하면 집 사달라는 권리가 발생 안 발생해요? 그때부터 시험 붙으면 집 사달 권리가 발생하죠.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나에게 집을 어떻게 사준다는 거야? 정지 조건부로 사준다는 거야. 지금은 집을 사주지 않지만, 지금은 너한테 아무 권리가 없지만, 만일 시험을 봐서 2021년 10월 달에 시험에 붙으면 그때부터 권리가 발생하는, 집사 권리가 발생하는 거죠. 정지 조건부로 집을 사준다는 거예요. 그러면 정지 조건이란 말이 뭐예요?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반반이지만, 만약 권리가 조건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 조건. 그런데 해제 조건 반대. 현재는 권리가 있어요. 법적 효력이 발생해요. 권리가 발생하고 권리가 있어요. 근데 만일 기다렸는데 조건이 이루어지면 조건이 이루어진 이때부터 권리가 소멸해요. 권리가 없어져요. 그러면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보세요. 우리 아버지가 부자예요. 아버지 제가 생활, 놀아요. 집에 놀아요. 생활비도 없고 등등 해서 좀 어렵습니다. 아버지 부자니까 당분간 제가 생활비 좀 보태주시면 제가 이 다음에 꼭 갚겠습니다. 응? 보태주지. 얼마 필요하니? 그랬더니 한 달에 한 200씩만 좀 보태주세요. 200 줄게. 그래 준다. 주는데 잘 들어. 너 중에서 공부하지. 얘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너 시험 언제 봐? 얘 2021년 10월 마지막 토요일 날 봅니다. 네가 시험에 떨어지면 그때는 생활비 지급을 중단한다. 열심히 해. 현재는 시험 볼 때까지 현재는 생활비 주는 거 안 주는 거예요? 주는 거죠. 권리가 발생했죠. 시험 봤어. 떨어지면요. 떨어졌어. 불합격해서 불합격. 떨어지면 이때부터 생활비 지급이 어떻게 되나요? 완전 중단되는 거죠. 생활 지급을 해달라는 권리가 없어지는 거죠. 그럼 무슨 조건부로 생활비를 주는 거예요? 해제 조건부로. 그러면 말을 정리합시다. 조건이란 이루어질 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장래 사실인데 조건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뭔가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 조건. 조건이 이루어진 그날부터 권리가 소멸하면 해제 조건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정지 조건, 해제 조건 용어들. 또 기한이에요. 기한은 장래 기다리면 100% 이루어지는 거야. 100% 이루어지는 거야. 이루어지는데 자 보세요. 내가 죽으면 전 재산은 너에게 주겠다. 사람 반드시 죽어요. 근데 반드시 기다리면 이루어지는 건데 언제 죽어요? 그건 모르죠. 그러면 이루어지는데 언제 이루어지는지 날짜가 안 박혀 있어. 그러면 불확정 기한이라는 불확정. 자, 오늘 11월 24일인데 너에게 1,000만 원 주겠다. 오늘 그냥 1,000만 원 주겠다 그러면 아무것도 안 붙인 거야. 조건도 기한도. 그런데 내가 11월 24일 오늘 뭐라 했냐? 오늘부터 언젠가 첫눈이 오는 날 너에게 1,000만 원 붙여줄게. 첫눈이 오는 날. 첫눈 언제 와요? 오긴 와요, 안 와요, 지금부터? 12월에 올지, 내년 1월에 올지, 언젠가 와. 날짜는 언제 될지 모르지만 이루어지죠. 그럼 불확정 기한이에요. 날짜가 딱 박혀 있지는 않잖아. 이루어지지만 불확정 기한. 내년 추석이 되면 그때는 집을 사주겠다. 내년 추석부터 매달 생활비를 100만 원씩 보태주겠다. 내년 추석부터. 달력 보면 추석이 날짜 딱 박혀 있어, 안 박혀 있어요? 올 크리스마스 날, 내년 추석 날, 내년 구정 날. 날짜 박혀 있잖아. 확정기한이라고. 날짜 박혀 있으면 확정기한. 이루어지지만 날짜 불확정기한 이렇게 부르고. 또 기한도 언제부터 그러면요. 자 보세요. 내년 추석부터 매달 생활비를 200씩 보내주겠다. 언제부터?
내년 추석날부터. 언제부터 그러잖아. 부터. 그러면 우리 아버지께서는 시기부 기한을 붙인 거야. 시기부. 이때부터 매달 생활비를 보태주겠다. 반대로 내년 추석이냐. 내년 추석까지만, 내년 추석날까지만 내 생활비 보내줄 거야. 200만 원씩. 언제까지? 내년 추석까지만 생활비. 그러면 무슨 기한이? 추석 반드시 오잖아요. 그러면 종기부 기한. 언제까지? 그럼 종기부 기한. 언제부터? 그러면 시기부 기한. 언제까지는 종기부 기한. 날짜 박혀 있으면 확정 기한.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날짜는 불확실해. 그럼 불확정 기한. 응? 조건이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 반반이지만 이루어진 그날부터 권리가 발생하면 정지조건을 붙였다. 어떤 조건이 이루어진 날부터 권리가 소멸하면 해제 조건을 붙였다. 얘기하는 거예요. 정지조건, 해제 조건. 자, 용어들이에요. 그런 다음에 이런 용어를 왜 쓸 줄 알아야 되는 거야. 중개업을 보다 보면 계약서 쓸 때 특약 안 붙일 거 특약? 특약 붙여줘야 되잖아요. 이런 걸 알아야지 특약을 제대로 붙인다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배우는 거 이거요. 또 우리 용어인데 조건을 이제 조건 얘기를 더 볼게요. 정지조건, 해제조건 가장 많이 쓸 용어고 또 조건을 수의조건이다. 이 다음에 기본 강의 들어가면 이런 거 안 해요. 수의조건을 붙였다. 이 숫자가 한자 쓰면 따를 숫자, 따를 수. 수필할 때 쓰는 한자야. 한자가 좀 어려워. 따를 수. 의자가 뜻의자, 뜻의자, 뜻의자. 누구의 뜻에 따르는 조건. 비수 조건, 누구의 뜻에 따르지 않는 조건. 누구의 의지에 따르지 않는 조건이에요. 자, 수의 조건은 용어예요. 일본식 한자 용어예요. 수의 조건에는 순수, 수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고 여기에는 다시 용어가 단순, 수의 조건이라는 것이 있어요. 일단 수의란 말은 누구의 뜻에 따르는 조건. 이 얘기 뭐냐면 조건이 이루어질 것이냐 이루어지지 않을 것이냐 오로지 일방, 한사 일방의 의사에 좌우되는 조건이에요. 한 사람 맘먹게 달려있는 조건이야. 그걸 수의 조건이라 불러요. 그런데 순수 수의 조건은 자, 우리 아버지께서 어떻게 해나 보세요. 아버지 집 사주세요. 땅 파도 집 사주세요 했더니 너 집 안 사준 거 아니지 않느냐. 다 날려서 뭐 한답시고 또 사주세요 했더니 사주는데 했더니 내가 이 나이 되도록 남들 다 갔다 오는 해외여행을 못 갔다. 우리 아버지가 한 얘기야. 내가 언젠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너에게도 집을 사주겠다. 이건 내가 설명 잘못했네. 단순 수의 조건을 지금 설명하고 있네. 그러면 내가 해외여행을 하게 되면 너에게도 집을 사주겠다. 그러면 정지조건이에요? 해제조건이에요? 일단 정지조건을 얘기한 거야. 지금은 집을 사주지 않지만 언젠가 만일 해외여행을 가게 되면 갈지 안 갈지 모르지. 그때는 집을 사주겠다. 정지조건부로 얘기한 거야. 그럼 해외여행을 갈 건지 안 갈 것인지는 누구 마음에 달려 있어요? 나라는 우리 아버지 마음에만 달려있지. 의사에만, 여기에만. 우리 아버지 마음에만. 그럼 기다렸어요. 기다렸는데 해외여행 안 가시는 거야. 제주도 갈 일이 생겼는데 제주도도 안 가셔. 제주도 왜 안 가셨더니 해외, 바다 왜? 강화도도 안 가셔. 지금 사달라는 권리 발생될 여지가 없잖아. 그랬는데 세월이 몇 년 흘렀어요. 동네 분들이랑 해외를 다녀오셨어. 그래서 인천공항 내리자마자 아버지 집 사주세요. 할 수 있어 없어요? 있지. 이건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걸 우리가 단순 수의 조건이라 불러요.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일방의 의사, 한 사람의 의사에 달려 있는데 만일 그런 사실이 이루어지면, 이게 이루어졌다는 객관적 사실이 드러나 안 드러나요? 드러나지. 이건 기다릴 가치가 있는 거야. 이건 조건이에요. 기다리면 집이 생길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조건 의미가 있어요, 이거든요. 근데 순수 조건 봐볼게요. 순수 조건은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말한 사람이죠. 일방의 의사에 좌우돼요. 맞아요. 그렇지만 이루어졌는지 이루어지지 않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 사실이 없어요. 있으면 단순, 없으면 순수. 무슨 말인지 보세요. 집 사달라고 땡깡 부렸더니 사주지. 사주는데 내 조건부로 사줄 거야. 말씀해 보세요. 언젠간 내 마음이, 우리 아버지께서 내 마음이 언젠가 내키면, 내 마음이 언젠가 동하면, 내키면 동하면, 그때는 너에게도
땅 팔아 집을 사주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정말입니까? 정말 언제가 내키시면 사줄 겁니까? 사준다니까 빨리 올라가라 이 싸가지야. 맨날 올라왔어요. 3년이 지났어. 3년 전에 하신 말씀이 이게 오늘 따지러 내려갔어. 아버지 3년 전에 뭐라 말씀하셨습니까? 언제가 아버지 마음이 내키시면 동하시면 집 산다 얘기했는데 내키셨는데 동하셨는데 왜 집 안 사줍니까? 라고 따질 수가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내편에 동했는지는 확인할 사실이 없잖아. 이거는 집 산다는 얘기다 안 사준다는 얘기다. 평생 기다려도 집 사달라고 주장 권력 발산 여지가 없는 거야. 이거는 집 안 사준다는 얘기 마찬가지. 이거는 무효예요, 무효. 평생 기다려봐라. 집 살 권력 발산 여지가 있나. 이 사실이, 객관 사실이 없잖아. 여행을 갔다 왔던 사실이 드러나잖아, 이거는요. 여행 갔다 집 살 권력 발산 여지가 있어. 기다려볼 가치가 있지, 이거는. 이건 기다려도 소용없는 거야, 이거는. 내 편 동행인지 확인할 사실이 없잖아요. 이것은 효력이 없는 무효예요, 무효. 여러분 기억하세요. 내 마음이 nak히면, 내 마음이 동하면 집을 사주겠다. 내켰는지, 동했는지를 확인할 사실이 없는 순수 수의 조건은 이건 무효예요. 효력이 없다. 평생 기다려 집살 권력 발생 여지가 없다는 거야. 하지만 내가 해외를 여행하면, 여행했다 객관 사실 드러나잖아. 이건 기다려볼 가치가 있다. 이건 조건으로서 유효한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따지는 거고. 비수의 조건은 누구의 의사에, 마음, 의사에 좌우되지 않는 조건이에요. 사람 마음먹기가 좌우되는 조건이 아니야. 조건이. 장래 사실이지만. 자, 보세요. 여기는 우성 조건이 한 게 있어요. 우성 조건. 법령 하나 봐달라는 거야. 다시는 설명 안 해요. 우성 조건. 우성 조건이 뭐냐면, 우연히 이루어지는 사실. 그러니까 이 사람 마음과 의사하고 좌우하는 게 아니라 어떤 자연의 순리야. 여기에 범의 운명을 맡기는 거야. 내일 비가 오면 1,000만 원 주겠다. 내일 눈이 오면 내 1,000만 원 주겠다. 눈이 올지 비가 올지 내가 좌우할 수가 없잖아요. 이건 자연의 순리잖아. 거기에 운명을 맡기고 있잖아. 내일 비가 오면, 응? 내일 눈이 오면 내 1,000만 원 줄게. 이거 사람 마음고 좌우할 수가 없잖아. 그럼 내일 비가 오면, 오늘은 안 주지만 만약 비가 오면 조건이 이제 올 수가 안 수도 그때는 1,000만 원 주겠다. 비가 올지 안 올지는 자연의 순리잖아. 무슨 조건? 우성 조건을 붙였다라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오면, 내일 눈이 오면, 비가 올지 눈이 올지는 의사에 좌우되는 게 아니잖아. 지금 자연의 순리잖아. 우성 조건. 여기에 또 혼성 조건이 있어. 혼성 조건. 혼성 조건이 붙었다래요. 혼성 조건이라는 것은 어떤 조건은 장래 이루어질 수도 있고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는 거야. 그런데 장래 이루어질지 이루어지지 않을지가 일방의 의사 플러스 타방, 다른 사람이야. 타방의 의사까지도 고려되는 조건. 나 혼자 하고는 안 돼. 두 사람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거. 자,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 오늘 많이 등장하시네. 며칠 전에 김장하냐? 나 죽었어 아주 그냥. 너가 갑녀와, 우리 아버지께서 너가 갑이란 여자 갑녀와 결혼하면, 혼인하면 너에게 사업적 5억도 주고 집도 한 채 사주겠다. 그러면 너라는 사람이 갑이라는 여자 혼인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어. 근데 혼인하더라도 내 일방 의사하고는 안 되잖아. 타방 의사까지는 있어야지만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한 사람 마음 먹기가 안 되잖아. 그럼 두 사람 마음이 일치되는 거잖아. 그럼 이건 무슨 조건이다? 두 사람 마음이 일치해지 이루어진 조건. 혼성 조건이야. 혼성 조건부로 집을 사주겠다, 5억 주겠다는 거예요. 자, 별거 아니지만 내 마음이 내키면 순수 수의 조건. 내가 언젠가 해외여행을 다녀오면 단순 수의 조건. 내일 비가 오면, 첫눈이 오면 우성 조건. 너가 갑녀와 혼인하면 나 의사 플러스 타방, 가변 여자 의사도 있어야 되는 조건. 일방 플러스 타방 의사까지 고려되는 조건, 혼성 조건을 붙였다. 이 얘기하는 거예요. 용어들 한번 보는 것도 아주 훌륭한 일을 한 거야, 오늘. 이렇게요. 이 다음에 이거 갖고 이제 뭐 가장 조건이다, 뭐 무슨 조건 다 배울 거예요. 이제 기대권이다, 뭐다. 자, 일단은 용어들 한번 봐주는 거. 자, 오늘 여기까지만 할 거예요. 여기까지 하고요. 자,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